단정하게 들어온 단신 뉴스입니다. 머리를 굉장히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흰머리가 반이네. 이제. 아이고, 아이고야. 야, 흰머리가 반이다. 나보다 더 많이 났네, 흰머리. 흰머리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좀 나는 분들이 있는데 저같이 심리적인 것도 좀 있고. 야, 세상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넌데. 아니, 어? 스트레스 많이 갖고 있어. 너 스트레스 받는데 그따구로 살아? 근데 이 스트레스를 조금 중화시켜주면서 흰머리를 좀 억제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허니도라지!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LG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KBO 사례와 같이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딘 오스틴 선수가 그때 이제 키움전이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해서 아주 거칠게 항의했는데 결국 퇴장을 당했고 징계를 받게 됐어요. 뭐 올해만이 아니죠. 최근 네네. 몇 년간 보면 이제 볼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네. 이 어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흥도 많고 그 열정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이날은 좀 약간 자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KBO 쪽이라든가 뭐 심판 쪽에서 퇴장이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네,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최지훈 선수도 퇴장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배트 놓고 가는 바람에 네. 퇴장 당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호하게 이제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역시 스트라이크 볼 판정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뭐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퇴장을 당했을 경우에는 제재금이 없는 건데 이후에 지금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제재금이 나온 거죠? 원래 그냥 퇴장 당하면 그냥 그냥 퇴장 당하면 이제 경고 조치로 사실 경고 조치? 끝나죠. 아, 그렇게 이제 되네요. 감독들도 이제 퇴장을 당하게 되면 뭐 경고 조치라든가 뭐 엄중 경고라든가 아, 그렇게만 이런 나가는데? 걸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심판하고 이제 뭔가 마찰이 있고 언행이 좀 세진다 이렇게 되면 벌금이 이제 같이 부과가 돼요. 2020년 1월 29일 유튜브에 가입돼서 야구 예능 채널로 시작된 야구라가 본격적으로 총 콘텐츠 조회수는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 요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대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1000만 뷰, 이게 지금 1000만 뷰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1000만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1000만 뷰라는 게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300개를 넘게 올렸다며. 그렇죠. 그럼 나눠보면 뭐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얼마 별로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2천만 뷰, 3천만 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없어질 거 걱정해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강태와 장승아가 카메오로 출연했던 KBS ETV 월화 드라마 순정복사가 드디어 8월 21일 밤 9시 45분에 첫 방송됐는데요. 1편에서 장승아와 강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봤어요? 두 가지 버전. 1편에서는 장승아와 강태가 조금 나왔다는 상황이 잠깐만 좀 나왔다고요?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미리가 이제 편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월요일에 나오거든? 네! 야구로 된다! 주구라! 갑자기 자, 이번 주도 저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중간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LG 트윈스가 단독 1위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 거침이 없죠. 거침없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2위가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2위가 바뀌었죠. 어제 바뀌었죠. 지금 토요일 기준. 네. 네. 랜더스가 이제 LG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네. 두 팀의 이제 순위가 2위, 3위로 바뀌었습니다. 한 경기 차. 와, 예. KT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 8월 성적이 13승 3패입니다. 와. 8할이 넘는 지금 승률이거든요. 막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5월 12일 이후의 승률을 보면 네. KT 위즈가 LG보다 승률이 더 좋아요. 이야. 염기혁 감독이 SK 감독 시절에 한번 뒤집힌 적이 있거든요. 두산 베어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인터뷰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경기에 대한 중요성, 한 경기에 대한 중요성, 1승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때까지 LG는 정말 이 고삐를 탁 당겨서 아마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KT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원인은 어떻게 마운드죠. 마운드. 네, 선발 야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벤자민 선수가 얼마 전에 5이닝 4실점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4실점인가? 네. 근데도 못 던진 것처럼 소영준 선수의 이 빠진 공백을 배재성이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쿠에바스가 와서 지난주에 진짜? 던지는 거 봤죠? 와, 오늘 쿠에바스. 등판하거든요? 쿠에바스 고용표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상백이 또 좋아요. 그리고 배재성도 나쁘지 않고
뭐, 세 명의 어떤 선발 투수가 지금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 강력한 선발 야구로 인해서 지금 2위까지 이제 오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차우찬 은퇴 선언. 뭐 어느 정도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몸이 안 따라주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퇴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샤우찬 선수가 참 그래도 결국 이제 롯데까지 가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네. 잘 풀리지가 않았던 것 같네요. 이게 근데 어깨 부상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깨 스트레칭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제가 들은 얘기는 뭔가 하다가 그때부터 어깨가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재활을 했는데 재활을 LG 이제 떠났고. 길게 네. 했고 LG에서 이제 등판을 못 갔다가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풀렸고 롯데에서 이제 5천만 원에 영입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아마 재기를 이제 꿈꾸면서 재활을 했었는데 올 시즌 6월 10일 경기였어요. 퓨처스에서 이제 1이닝 소화를 했는데 그 소화를 하고 나서 회복이 굉장히 늦구나. 이제 구속도 그날 뭐 133인가 4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일한 실전 기록, 마지막 기록이죠. 올해. 그러니까 이게 1군에서는 2021년 7월 5일 네. 하나전 선발 등판이 사실상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2년 넘게 1군 무대에서 차우찬 선수가 이제 활약을 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깨 부상에 대한 어떤 휴우증 그리고 이제 구속이 올라오지 않는 것 그리고 공을 던진 이후에 회복이 늦어진다는 이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우찬 선수가 이제는 공을 놔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다 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200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2006년부터 16년까지 삼성에서 활약을 했고요. 2017년 이제 LG로 이적해서 15년부터 19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던 차우찬인데 좀 이 말년이 부상 때문에 이제 등판을 하지 못하면서 뭔가 이제 은퇴 경기가 없다는 이 부분도 이렇게 마지막이 좀 아쉽게 끝나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우찬 선수는 제가 삼성 시절 때 알게 돼서 형 동생으로 좀 지냈던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친해요? 친합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돼요? 전화 연결은 아니고 이제 카톡을 은퇴 그러면 발표 났을 때 카톡 보냈어요?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카톡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찬이요. 차우찬인데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제 후배 중에 이우찬은 있어요. 근데 차우찬, 근데 우찬이가 가만. 고생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정신없네요. 네.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이제 내려놓고 좀 푹 쉬어. 예. 강캐가 좀 길게 보냈는데 답장은 되게 뭐 내내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서 뭐 왜냐면 올라가서 이날 볼게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 군데에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짧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차우찬 선수 어때요? 제가- 직접 만나면? 차우찬 선수가 저는 말을 섞어본 적이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순수한 청년이었고 네.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뭐 형들도 또 위해줄 줄 알고 이런 친구였는데 서울팀 와가지고 LG TS 있을 때도 네. 제가 한번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요? 저녁 마치고 이제 중계 마치고 네. 한번 밥밖에 먹지 않아서 먹고 또 횟집에서 이제 회도 좀 사주고. 근데 당시 차우찬 선수가 이제 LG 왔을 때가 95억인가 받고 연봉이 한 갔잖아요. 12억 정도 됐을 네, 거예요. 근데 밥은 항상 제가 샀었어요. 네가 내야지 당연히. 형이니까. 그럼. 네, 근데 네. 차우찬 선수가 또 고맙게도 너 나랑 먹을 때 내가 내잖아. 똑같은 거지 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이 이렇게 내려주니까 내린 사랑을 밑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95억 원을 받은 친구에게 제가 밥을 샀다는 게 너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너한테 아니, 아무리 우찬이가 동생이라고 지가 95억을 받는데 지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 한 두세 번 들은 거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많은 기록들을 남겼던 그렇죠. 대형 선수였기 때문에 대형 스타였기 때문에 112승 기록했어요. 네, 대단했어요. 세이브도 하나 있고 홀드도 32개였고 네.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아요. 근데 차우찬 선수가 4.51인데 4.51. 네.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제가 또 밥 사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정리해 주시죠. 네.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으랴. 좀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길게 한 했으면. 줄 평을요? 아니. 차우찬 선수 생활을 선수 생활을? 좀 길게 했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87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37살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활약하는 선수들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 3년 정도는 더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는데 부상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공을 못 던지는 선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유현진 선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대단한 듭니다. 거죠, 진짜. 어깨 수술 2번인가 했죠. 팔꿈치 3번 했죠.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돌아왔는데 완벽한 네. 커맨드로 또 1승을 네. 챙겼고. 나중에 한번 토구라에 제가 한번 차우찬 선수를 초대해 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안 나올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김원중 롯데 첫 100세이브 달성. 야, 김원중 롯데 네. 자이언츠 선수 소속으로는 이제 첫 100세이브를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100세이브 달성한 투수가 없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롯데 유니폼 입은 선수 가운데 네. 그 전에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가장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게 손승락 선수라고요. 손승락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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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개인데 네. 당시 이제 4년간 롯데 유니폼을 입고 뛰면서 맞아요. 94개였는데 네. 100개를 못 채웠네 결국에는. 못 채웠죠. 와. 마지막에 좀 성적이 안 좋았죠. 맞아요. 손승락 와. 선수가. 예. 그런데 이제 김원중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 김원중 선수가 보면 20년도에서 25세이브, 21년도에 35세이브, 그러니까 작년에 17세이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중반에서 3점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세이브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세이브 달성 이 기간의 평균 자책점이 2.83입니다. 오. 그러니까 점점 진짜 리그에서 완성형의 마무리 투수로 완성형의 클로저로 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거듭이 난 거죠. 김원중 선수는. 네. 그리고 이제 김원중 선수가 특히나 이제 머리를 기르기 네. 시작하면서부터 맞아요. 더 뭔가 좀 카리스마가 생기지 않았나. 옛날에 이제 이상훈 선수랑 이제 많이 비교가 되죠. 네. 그러면서 그 긴 머리 딱 휘날리면서 뭐 이렇게 딱 셋 포지션 하면서 딱 볼 때 네. 약간 이렇게 딱 문찡그리면서 보잖아요. 김원중 네. 선수의 그 특유의 시그니처 표정이 있거든요. 확실히 김원중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계속 몇 년간 맡다 보니까 이제는 그 특급 마무리로서 약간 맞습니다. 아우라가 이제 느껴지는 퍼포먼스가 이제 마운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이렇게 100세이브를 달성하고 막 축하 이제 세레모니도 해주면서 막 물도 뿌리고 막 하는데 그렇죠. 콜라를 그렇게 뿌려가지고 머리에 막 콜라가 막 엉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막 머리 감는데 무슨 검은 물이 나오던데? 이 김원중 선수 또 개인적으로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김원중 선수는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는데 김원중 선수가 이제 동성고 출신인가로 알고 원래 있어요. 광주 네. 출신이죠. 네, 사투리를 되게 네. 걸쭉하게 잘 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진짜 무슨 검은 물이 나오던데? 그 얼굴은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말투는 약간 마초 같은 느낌? 저도 네. 캠프 때 만났는데 좀 저도 이 선수한테 또 한 번 느꼈던 게 그 차우찬 선수 같이 약간 순수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 누군지는 알아요? 너무 오랜만에 한다. 그러니까 어쩐지 나 모르지. 평소에 좋아하는 스포츠 아나운서 있었어요? 그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광주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조광미남 김원중, 머리가 이쁜 김원중, 끝내주는 김원중. 아, 끝내주네. 한 줄 평이. 알겠습니다. 랜더스는 이제 LG와 9경기 차로 이제 벌어졌거든요. 3위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한 달 전? 한 2경기, 3경기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 이후에 랜더스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방망이도 안 맞고 뭐 선발 야구도 잘 안 되고 되고. 있고 김광현 선수가 좋았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런데 어제 경기 많은 실점을 하면서 또 무너졌고 맥카티 선수가 사실 그날 무실점 피칭을 했거든요, 금요일 경기. 네. 근데 금요일 경기를 사실상 랜더스가 잡았다고 한다면 뭔가 흐름을 좀 바꿀 수가 있었는데 금요일 경기를 놓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경기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때 다시 앞설 수 있는 상황에서 더블 스틸을 시도했는데 그 결국 잡히더라고요. 더블 스틱은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그때 그 랜더스 수비 코치가 누구죠? 지금? 손지환 코치. 손재환 코치가 다 알고 사인을 계속 아, 보내더라고요. 그럼요. 계속 그거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거 다른 팀에서 모를 리가 없고. 없죠. 그런 팬들도 작전을 알고 있는데. 그런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작전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잡히더라고. 네. 근데 결국엔 그런 작전 하면 안 된다니까. 결국엔 이제 홈런으로 이기게 됐는데. 그런데 토요일 경기 보셨어요? 토요일 경기에 선취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0대1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냈냐면 1, 2루에 신민재가 노아웃 1루에 번트를 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헛스윙을 합니다. 네. 거기서 박혜민과 홍창기가 더블 스틸을 해요. 막, 그 이후에 신민재 안타가 적시타. 나오면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2, 3루로 네. 자리를 잡고 적시타 때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전에 의해서 허를 찌르는 거구나. 그렇죠. 허를 오. 찔러서 사실 승리를 거둔 경기. 영경혁 감독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잘하긴 잘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주루 플레이의 사인을 내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사인도 잘 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성공을 거두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실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너무 뻔하게 티가 나니까 네. 자꾸 좀 하지 말라 주변에서도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어떤 그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감독인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이제 경기 이후에 수원 선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는 시즌 마치고 FA를 신청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명석 단장 뭐 만날 때마다 도망 다니고 있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KBSN 유튜브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습니다. 네, 무편집 지금 2탄. 네네네. 벌써 3만 뷰 넘었을 거예요. 재밌던데요. 네. 야, 진짜 LG 트윈스는 지금 뭐 톱니바퀴 같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진짜. 그렇죠. 예. 지금 뭐 밸런스가 너무 좋죠. 맞습니다. 사실 주중 그 삼성과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가 한풀 뭐 꺾인 상태에서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뭔가 경기력이 조금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했는데 네. 이게 경기력이 너무 사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뭔가 뭐 빈틈이 없습니다. 사실상 LG 트윈스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뭐 좋은 성적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1위와 2위 팀 간의 경기차가 가장 많이 났던 게 2018년도 두산과 SK였거든요. 14경기 반 차이가 났습니다. 두산이 압도적으로 사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졌어요. 네. 한국 시리즈에서. 2018년에 한동민이가 홈런 그 치고. 당시 한동민이가 그 잠시에도 홈런 쳐가지고 치고. 진 거 아니에요. 네. 2차전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동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탐장 너머로 한동민의 솔로 홈런. 그러니까 이게 정규리그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아도 단기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긴장하는 게 LG는 지금 긴장을 해야 돼요, KT가 KT 가 2위로 올라올 올라오는 거야. 게 지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T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네. 예, 압도적으로 지금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서 달리고는 있지만 선발. 특히 이게 단기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발 싸움 굉장히 중요하고 벤자민이 또 LG 굉장히 강하거든요. 2021년에 KT가 우승했을 당시 네. 쿠에바스가 또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 쿠에바스가 돌아와서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코에바스 있고. 벤자민 고용표거든요. 네. 거기다 4선발이 아마 엄상백과 이 배재성을 갖다가 붙일 거란 말이에요. 포스트 시즌 가면. 그러겠지. 그러면 사실 막강하죠. 그러면 LG가 진짜 경기할 만하네, 지금. 신기하면 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LG를 잡을 수 있는 팀은 KT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오히려 있어요. 지난해 챔피언 팀인 SSG보다는 KT가 더 무섭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도 지금 무섭고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더라도 KT의 마운드가 확실히 LG의 선발 마운드보다는 조금 더 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포스트 시즌이 짜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LG가 만약에 KT를 만났을 때 한국 시리즈에서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와. 참 재미있는 한국 시리즈가 예상이 됩니다. 네. 한 줄 평으로 마지막 이슈를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력이 너무 좋거든요. 네. 조금 다운시킬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LG에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이게 선수들이 특히 야수들이 하는 플레이들이 뭔가 진짜 활기차고 네. 살아있다 약간 진짜 생동감이 느껴지는 플레이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팀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플레이가 이제 그쪽으로 다 묻어나는 것 같은데 너무 좋거든요. 네. 조금 천천히 갈 필요는 있어요. 천천히 갈 필요 있다. 아, 네. 너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니까. 8월 말 좀 잘 지나가면 좀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날씨에게 물어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야구방 같은다. 죽어라!